사고지, 사고지와 재물운의 상관성. 1. 사고지의 정의와 분류. 사고지, 지지 중에서 진, 술, 축, 미를 말하며 묘지, 묘지와 고지, 고지로 나뉩니다. 고지, 참고로 특정 오행이 저장된 상태. 형충이 발생할 때 열릴 수 있습니다. 묘지, 오행의 기운이 소멸한 상태. 형충이 발생해도 계고할 수 없습니다. 2. 사고지의 오행적 특성. 오행은 토의 기운으로 전환과 중재 역할을 하며 계절의 끝마다 존재하여 다음 계절로 넘어가게 돕습니다. 예컨대 진토는 목의 기운을 잠시 막아 다음 계절인 화로 넘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3. 재물운과의 관계. 고와 묘에 구분할 때 재물운과의 연관성을 위해 사고지를 고와 묘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 저장된 재물을 나타내며 형충을 만나면 사용 가능. 묘, 완전히 끊어진 기운으로 재물과 연결되지 않음. 4. 사고지와 형충계고, 형충계고. 1. 형충계고론에서 사고지는 충을 만나면 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물운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형충이 발생할 때 사고지가 묘지인지 고지인지에 따라 재물운의 영향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2. 예를 들어 진술충, 충리충 등은 사고지의 형충을 통해 고지를 열거나 묘지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5. 사고지의 삼합관계. 삼합에서 사고지는 묘의 단계에 위치하며 기운이 쇠약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재물운이 중재되거나 형충으로 인해 재물운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1. 사고지 중에서 진은 토의 기운이 목으로 전환되며 봄철에 해당됩니다. 이는 변화와 전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충이 발생할 때 재물운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2. 술은 토과 금으로 바뀌는 가을철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재물운을 지닙니다. 필요시 형충을 활용하여 재물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축은 겨울에 해당하며 토에서 금, 김으로 전환되는 저장의 성격을 가집니다. 형충이 일어날 경우 재물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미는 여름철에 속하며 토에서 목으로 변환되며 성장을 상징합니다. 재물운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사고지는 오행과 삼합, 형충의 작용에 따라 재물운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형충을 통해 고지를 개방하거나 묘지를 정리함으로써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쇠퇴할 수 있습니다. 6. 사고지와 재물운의 분석. 1. 고와 묘의 구분. 고사물의 기운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며 형충이 발생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고지는 재물과 관직 같은 긍정적인 기운을 저장하고 있다가 형충으로 열릴 때 이를 발현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예시를 보면 진, 토, 은, 수의 창고, 술, 토, 은, 화의 창고이며 축, 토, 은, 금, 김의 창고이고 미, 토, 은, 목의 창고입니다. 특히 묘는 통근하지 않으면 기운을 사용할 수 없는 무덤입니다. 형충이 발생해도 이득을 보기 어렵고 기운이 죽은 상태로 발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3. 지장간의 기운. 지장간의 중기는 특정 조건에서 발현되며 투간 되거나 형충을 만나 개고 될 때 보관된 기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토중 을목은 해묘미 목국을 만나면 발현되어 나무의 일을 수행합니다. 4. 사고지에서의 통근과 투출. 통근은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임수, 가 진토, 진토를 만나면 진토가 임수의 통근이 되어 임수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투출은 지장간에 저장된 기운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일간의 강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5. 계고와 파고의 구분. 계고는 고지가 형충을 통해 열리면서 이득을 얻는 과정입니다. 고지에 저장된 기운이 형충으로 열려 발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고 일간이 고지에 유일한 통근처를 두고 있을 때 형충이 발생하면 뿌리가 상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고가 이로울지 파고가 될지는 일간의 신강신약에 따라 다릅니다. 유기와 무기의 차이. 유기 기운이 있으면 고가 되어 형충으로 열릴 때 재물과 관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기 기운이 없으면 묘이 되어 형충이 발생해도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운의 유무는 12운성과 오행의 세력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7. 명리학적 해석과 활용. 사고지의 기운은 주로 재성과 관성을 암장하여 발복의 근원이 됩니다. 특히 신강 한 명조에서는 계고가 발복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약 한 명조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지를 통해 재물운과 관운을 판단할 때는 일간의 신강신약을 먼저 분석한 후 계고 또는 파고를 예측해야 합니다. 7. 투간의 관점에서 사고지 재물운의 판단 기준을 볼 때 투간의 관점에서는 사고지를 형충으로 열지 않고 이미 재성이 천간에 노출된 상태에서 재물운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격국론에 따라 이루어지며 재성과 일간의 관계, 재성의 위치, 그리고 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투간의 재물운 판단 조건. 재와 일간의 힘의 관계는 일간이 신강해야 재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간이 신약하면 재물이 있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재성과 형충의 관계는 재성이 왕성해도 일간이 신약하면 재물을 온전히 얻지 못합니다. 즉, 재성의 왕성함보다 일간의 힘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재물운 감명의 4가지 유형. 신왕제왕은 일간이 강하고 재성도 강하여 재물운이 잘 발현됩니다. 이때 일간은 재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제왕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경우로 재물이 많아도 이를 제대로 다루기 어려워 손실의 가능성이 큽니다. 신왕제약은 일간은 강하지만 재성이 약해 운에서 재물이 들어올 때만 재물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약함으로 운의 흐름에 따라 재물운이 크게 좌우됩니다. 신약제약은 일간과 재성 모두 약한 상황으로 재물운이 전반적으로 약하며 큰 재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8. 사고지의 재물운 분석, 계고론과 투갈론. 사고지, 진, 술, 축, 미는 특정 오행의 기운을 저장하는 지지로 재물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고지의 재물운을 분석하는 2가지 주요 관점은 계고론과 투간론입니다. 1. 계고론 관점에서 사고지 재물운 분석. 계고론은 사고지에 암장된 재성이 형충을 통해 계고 되어 재물운이 발현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음 조건들이 재물운 발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신왕 한 일간은 일간의 기운이 강하여 형충으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일간의 은 사고지 외에 다른 지지에서 일간의 뿌리가 있을 때 재물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2. 투간론 관점에서 사고지 재물운. 투간론은 사고지에 투간된 재성이 이미 발현된 상태로 간주된다는 이론인데
이 관점에서 형충이 없어도 재물운이 발현됩니다. 투간된 재성, 사고지의 투간된 재성은 근을 가진 상태에서 강하게 작용하므로 형충 없이도 재물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투간된 재성이 원국에 존재하는 경우 이는 이미 발현된 재물로 보고 사고지의 형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물운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3. 사고지가 고지, 로 작용하는 조건. 원국의 진, 술, 축, 미가 왕성한 기운을 가져야 합니다. 사주 내에서 저장된 재성이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재고의 작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일간의 신강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개고론과 투갈론의 비교. 개고론과 투갈론은 모두 사고지의 재성을 재물운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인데 개고론은 형충으로 재고를 열어 재물운을 발현시킵니다. 또한 투갈론은 형충 없이도 이미 투간된 재성이 재물운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4. 사고지의 재물운은 개고론과 투갈론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관점 모두 사고지의 재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일간의 신강 여부가 재물운 발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